고려가요 동동 수업입니다. 동동은 우선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월령체라는 것입니다. 월령체란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때 동동의 총 13개의 연 중에서 2연부터 13년까지의 연이 바로 월령체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을 통해서 화자와 임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빗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은 화자의 처지와 다른 대상이 나타날 텐데요. 그때 대조법을 잘 보시고요. 여기 따로 적진 않았지만 임과 대조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사입니다. 서사 부분에서는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보글한 림배에 받잡고 라는 걸 봤을 때 뭔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을한 곰배에 받잡고라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대구법이라 배우기도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덕, 복 같은 것들을 나자라 오소이다. 바치러 오십시오. 지금 이제 바쳐야 되잖아요. 신령님과 임에게. 그러니까 바치러 오라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임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의 동동다리라는 표현으로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1월입니다. 시에서는 정월이라 나와 있는데 이걸 1월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월의 날인물을 아의 어저 녹저 하는데 이때 날인물이라고 하면 냇물인데요. 이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이라 써 있네요. 하는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올 내용은 냇물과는 다른 상황이 등장할 것이다. 뒤에 볼게요. 누릿 가운데 나곤 세상의 가운데 나서는 이 내 몸은 몸하 홀로 있구나 홀로 살아가는구나 이때 몸 지금 우리가 동동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 임과 헤어진 후 이제 임을 그리워하는 시란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바로 화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한운대랑 연결했을 때 날인물과 몸은 서로 대조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뭔가 변화무쌍한데 나는 계속 혼자 얼어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외롭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냇물을 객관적 상간물이다 라고 해서 화자의 처지와는 대조적인 대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의 동동다리 후렴구 등장했고요. 다음은 2월입니다. 2월 보름에 아의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등불 같다는 뜻이죠. 높이 켜놓은 등불. 등불을 높이 켜놓으면 되게 멀리까지 비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만인을 비출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등불이 아무것도 아닌 거면은 이걸 굳이 많은 사람을 비출 모습이라고 등불을 가리키며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이 만인을 비출 모습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많은 사람을 비출 수 있는 현명함을 지닌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자가 칭찬할 만한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임이겠죠. 그래서 임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임이 만인을 비출 만한 인품이 뛰어남을 예찬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의 동동다리 후렴구 등장하고 있고요. 3월입니다. 3월을 나며 개한 아의 만춘 다렛고지요. 이때 3월은 봄이 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개했다는 건 개화했다고 해서 꽃이 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뒤에 아의 만춘 다렛고지요 라고 나와 있죠. 이제 꽃이 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아의라는 감탄사를 활용해서 그 가문과 그 다음에 진달래꽃을 가리키는 다렛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봄이네요. 진달래꽃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진달래꽃이 어떻냐면요. 바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이 부러워할 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름답거나 뭐 배울 점이 있거나 등등의 좋은 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좋을 점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임의 모습이겠죠. 왜냐면은 2월에서도 이미 이제 남들을 비출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진달래꽃도 임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 꽃에 비유했기 때문에 바로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달래꽃에 비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으 동동달이라는 후렴구로 마무리합니다. 4월입니다. 4월을 잊지 않고 이제 온 꾀꼬리새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꾀꼬리새가 원래는 이제 앞에 나와야 문장 어순상 쭉 맞겠지만 여기서 이제 시니까 도치법이 쓰였다 정도로 한번 언급만 하고요. 근데 꾀꼬리새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이타, 무슨다, 왜, 어째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잊고 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녹사님이. 그럼 여기서 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임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녹사라는 건 직업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아니고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곡골이새와 녹사님은 서로 대조적인 표현이겠네요. 이때 곡골이새는 화자가 아니라 임과 대조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은 즉 화자가 오지 않고 있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며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아으 동동다리 후렴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령입니다. 5월 5일에 아으 수린날 아참 야근. 이때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력이기 때문에 단오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린날 나와 있죠? 옛날 말이고요. 단오날에 하는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거나 그네를 타는 우리 이제 춘향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네를 타는 등의 이제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아침에 약을 먹으면 천년 동안 즈문헬 장존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천년 동안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약이라 바친다는 거죠. 그럼 화자가 약을 바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임에게 바치고 싶었겠죠?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화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으 동동다리 후렴구 등장하고요. 6월입니다. 6월 보름은 이제 음력상으로 유두절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이때 머리를 빗고 그 빗을 버리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벼랑에 버려진, 그러니까 아으 별에 발윤빛 다오라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다고 되어 있네요. 이때 빛이라는 거는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딘가에 비유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 빛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둘의 관계, 화자와 임의 관계 중에서 확실하게 버려진, 그러니까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화자겠죠. 그래서 이제 버려진 빛은 화자를 의미하고요. 또한 빛이라는 도구 자체가 여성들이 주로 쓴다는 걸 확인했을 때 화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려진 빛 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실 님,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와야지 자기를 지켜봐줘야지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보실 님을 잠깐 쫓아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버렸지만 임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으 동동달이라는 후렴구 등장합니다. 7월입니다. 7월은 보름에 또 나오죠? 계속 보름이 나오네요. 7월 보름은 아으, 백종, 배하야 두고 이때 백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때 이제 가을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100가지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진열할 만큼 굉장히 이제 풍성한 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배하야 두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차려서 대부분 뭐 하냐면 뭔가 이제 기원하든가 하잖아요. 그럼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건데 바로 님을 한된 여가죠. 임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비잡노이다.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님을 한된 여가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늘 그렇듯 아으 동동다리 후렴구 등장합니다. 8월입니다. 8월의 보름은 아으 가베니리 말한 8월의 보름은 아으 가윈날이지만 이때 가윈날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적어봤습니다. 바로 가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가위, 추석이라는 뜻이고요. 옛말입니다. 옛말이야 낯서네요. 그런데 가베이지만, 그러니까 가윈날이지만이라네요. 왜 이렇게 전개되어 있을까요? 계속 보면은 가베는 이 다음 줄에 님을 매셔녀곤 오늘날 가베셨다. 즉 임을 모시고 다니는 날이어야지만 오늘이 한가위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즉 임과 함께 있어야지만 진정한 명절이다라는 뜻입니다. 9월입니다. 9월 9일은 중양절이라는 이제 풍습이 있다고 해요. 이때 꽃으로 전을 부쳐 먹는 화전을 이제 부치는 날인데요. 이때 이 화전을 약처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라고 먹는 화와 고지 안에 드니 노란 국화꽃을 안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세셔 감안하여라. 세월이 갈수록 자꾸 아득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임에 대한 그리움이 세월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의 끝부분엔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로 마무리됩니다. 11월입니다. 11월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두퍼 누워라고 나와 있네요. 이때 봉당은 바로 방과 방 사이에 흙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자리도 되게 불편해 보여요. 흙바닥에 아으 한삼을 두퍼 누웠다. 한삼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얇은 호적삼, 아주 얇은 옷을 덮고 누웠다는 뜻인데요. 잠자리에서도 편하게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슬을 살아온뎌라고 나와 있죠. 슬을 살아온뎌는 그만큼 이제 슬프단 뜻인 건데 슬프다, 홀로 외롭고 춥고 고달픈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고운일 스시온 열서라고 써있죠. 고운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계속 뭐 버려진 빚이라든가 이렇게 빗대고 있다가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헤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역시나 아으 동동다리로 마무리했고요. 12월입니다. 12월 분디남가로 갓곤 아으 나잘반에 저다오라. 12월에 이제 분디나무라는 종류가 있나 봐요. 이걸로 깎은 소반에 젓가락 같다. 뭐뭐 같다니까 이 저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비유하는 대상일 거고요. 그럼 뒤에를 보자면
님의 앞에 들어 어리우니. 그러니까 임의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거였대요. 이건 즉 늘 임만 바라보던 화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즉 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임의 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손이 가재다 물어졌나이다. 즉 손님, 다른 사람이 이 젓가락을 가져다가 물어버렸대요. 즉 이 말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둘째 줄에 있는 이 저란 단어는 바로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은 슬프게 비극적으로 끝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으 동동다리 함으로써 12월령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동이란 작품은 너무나 애타게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고 애타게 사랑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제 여자가 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슬프게 표현한 아주 애상적인 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